법원의 공식적인 기록에 남은 저 두 사진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동일한 모습으로 취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현실이라 해도 외면함으로써 좋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6년 전부터 우리 국가의 주춧돌인 선거 관리에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잠재적인 심각성을 가진 사안입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 거론되는 비상계엄이 이 문제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되었음은 피고인 대통령의 담화 등에서 거듭 표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시의 문 손잡이 본인 사진과 재검표 시의 문 손잡이 본인 사진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기에 결과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소박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희망을 위해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과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결 같아야 할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숭고한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다음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이 계엄의 이유 부분은 워낙에 양이 방대한 데다가 아까 얘기들을 쭉 한번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거는 빼고 해주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하지 중복되는 마시라는 부분 말씀이 아니라 생략해서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쭉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하실까요? 어느 항목으로 보면 되죠? 이동찬 변호사님. 네. 그럼 계엄의 이유 예산 입법.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계엄의 이유 중 예산 입법 관련 서중여지 진술 및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계엄의 이유가 깊이 심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란죄가 그 구성 요건에서 국가 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중복되는 변론 생략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당은 총 300석의 의석 중 과반수가 넘는 175석을 차지하며 의회 권력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윤석열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행정부 무력화의 방법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53조의 입법권, 54조 예산안 심의 확정권, 그리고 제65조 탄핵권입니다. 먼저 예산 삭감을 통한 국정마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남용하여 정부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국정마비를 시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삭감했던 중요 예산을 다시 원상회복시켰습니다. 증가 109호증의 1부터 168호증까지 그리고 증가 225호증의 1 내지 2, 증가 256호증까지 관련된 서중 살펴보겠습니다. 109호증의 1부터 30호증까지 그리고 110호증, 111호증 각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2024년 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통령은 물론 관계부처 장차관까지 참석한 총 30회의 민생토론회와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가졌고 이를 통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의결하였고 11월 20일에는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삭감한 예산 4조 1천억 원은 대부분이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정 운영에 아킬레스건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해외 출장 등에 쓰이는 국회 특활비, 특경비 예산은 유지했다는 112호증 기사입니다. 그리고 우측 자신들의 연봉은 오히려 인상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결국 야당은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만든 정책들을 모두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예산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방 무력화 시도와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당시 거대 야당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방 예산 항목을 삭감하며 사실상 안보 공백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러우 전쟁을 통해 중요성이 입증된 주요 무기체계의 예산 삭감을 통해 전력 공백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군 전력 핵심인 초급 간부 공백화 유도의 증거로 제114호증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입니다. 군 전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군을 떠나고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보호 수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115호증 역시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청년 인구 감소, 민간 부문과의 인재 확보 경쟁 심화, 군 복무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인해 앞으로 군 간부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청년들을 군 간부로 유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의 장교와 부사관은 9,4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116호증 기사입니다. 아무리 값싼 무기체계를 갖추더라도 군의 허리인 초급 간부들을 장기 근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17호증 문화일보 기사, 118호증의 1 조선일보 기사, 118호증의 2, 118호증의 3 각 기사는 국방부에서 당직비 그리고 수당 인상, 이사비 현실화, ROTC 생활지원금 인상, 활동비 인상 등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예산 감액에 가로막혀 초급 간부의 공백이 현실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러한 심각성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관사, 전방 관사가 40년씩 돼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수리비, 이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삭감됐다. 전방의 가족들이 가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살고 싶겠나? 부사관 부인들하고 식사하며 들었다.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딱딱 골라서 자르는지 모르겠다. 라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병력 이탈의 심각성에 대한 안타까운 인식과 예산 편성, 그리고 야당의 일방 삭감, 그로 인한 국가 안보 리스크 역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방비를 미지급하여 병사들 급여, 적금까지 미지급되거나 지연되고 있음이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할 삼축체계 도입 예산 삭감에 관한 증거들입니다. 119호증 기사, 120호증 기사, 그리고 121호증 기사, 122호증 기사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한국형 삼축체계는 선제타격, 킬체인,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보복 응징, KMPR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중 SM-6 방어미사일 도입은 현 시점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삼축체계의 중심이며 이미 도입이 결정된 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대량 보복 응징에 필요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 사업 예산을 무려 96% 삭감하며 콕 집어 무산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부대인 특임여단 전력 보강 예산을 42억 원에서 80% 삭감, 정밀 타격 무기인 155mm 정밀 유도포탄 연구개발 예산도 78억 원에서 80% 삭감하였습니다. 대량 응징 보복의 실행력을 사실상 마비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삭감으로 북한 무인기와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무산시켰다는 증거들입니다. 123호증 조선비즈 기사는 2017년
이미 북한의 무인기는 강원도에서 발견된 적 있고 2022년에는 서울 상공까지 침투하여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124호증 뉴스1 기사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여 대응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25호증 중앙일보 기사는 드론 운용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무기 중 하나로 드론 전술의 활용성이 이미 러우 전쟁에서 입증된 바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126호증 매일경제 기사는 미국에서도 효율적 방위 산업의 핵심으로 드론으로 손꼽았고 드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127호증 비즈 한국 기사입니다. 거대 야당이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 100억 원 가운데 99억 5,400만 원, 99%를 깎아 드론 통합체계 구축을 사실상 중단시키며 정부의 국방정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첫째로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를 개발하려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산 관련 증거들입니다. 128호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시도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해당했습니다. 129호증부터 131호증의 2까지 각 산업부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12월 당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은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로 성공 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의 분석 결과로 유수의 업체가 시추전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사업의 흠집내기에만 몰두하였고 결국 여론전에서 밀리자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방해하였습니다. 석유 시추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132호증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대한민국의 주변국 상황은 이미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이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왕고래 산업 예산으로 505억 원을 책정하였지만 야당은 이마저도 497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좌초시켜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